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드릴 구독자 사연은 어차피 자식들이 다 가질 텐데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상류노인, 하류노인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상류노인, 하류노인에서 하류노인이라는 것이 저축한 돈이 없고 수입원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빈곤층인 하류노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댓글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우일환님께서 주신 짧은 댓글에 대해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일환님께서 짧은 댓글 주셨는데 그 댓글 내용이 아주 간결합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결국 버림받게 되고 어차피 죽으면 자식들이 다 가져가는데 굳이 줄 필요 없다. 다 상속받을 텐데 굳이 줄 필요 없다. 죽기 전에는 절대 줘서 안 된다. 라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죽을 때까지 내가 쓸 돈은 들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자식에게 홀라당 다 물려주셨잖아요. 후회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다음 자식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두 채가 있으니까 자식이 합치자라는 얘기를 하죠. 아니 식사하기도 힘드시고 혼자신데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자신데 식사하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두 개 다 팔고 평수가 큰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갑시다. 그러면 방 한 칸을 홀로 쓰시고 식사도 편하게 드리고 옆에서 24시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뭐 자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역모기지, 그 리버스 모기지라고 있잖아요. 그 집을 담보로 하는 그 매달 받는 거, 그걸 하려고 하셨던 이 노인분이, 그래, 어차피 뭐 다 줄 텐데, 뭐 지금 다 주지 뭐. 그래서 집을 홀라당 팔고 아들내미도 집을 팔고 그 돈을 다 합쳐서 큰 집을 이사가게 된 거죠. 그리고 방학간을 쓰게 됩니다. 뭐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꼬박꼬박 밥도 주고 손자들도 막 애교를 부리고 참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뭐 자식은 회사 갔다 늦게 오고 며느리만 물끄러미 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빙빙 돌다가 식사 시간대에 와서 밥 먹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라고 이제 신세 한탄 하시는 거죠. 근데 물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 팔고 큰 집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눈칫밥 먹고 아주 고단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신 거죠. 뭐 손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들,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뭐 처음에 뭐 잠깐 만나고 뭐 이럴 때는 뭐 좋지만 일주일에 한번 보고 이럴 때는 다 좋습니다. 근데 같이 산다. 같이 살면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사연인데 이 부부가 있으세요. 노 부부가 있는데 이분이 그 아들을 외국에 이제 대학에 외국에 또 의과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탈탈 털어서 다 준 거죠. 돈을 탈탈 털어서 거의 뭐 기둥뿌리를 다 뽑으면서 이 아들을 이제 서포트를 한 거죠. 그래서 서포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노 부부가 이제 집을 하나 샀는데 집을 사면 이제 모기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결혼을 해서 며느리랑 살고 뭐 아들도 놓고 살고 있는데 이 모기지를 이제 아들이 꼬박꼬박 내준 거죠. 한 5년간. 그러니까 이 노 부부는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고 저축한 돈도 있고 그 돈으로 살면서 모기지를 아들이 꼬박꼬박 내주니까 이제 아주 기분 좋게 지냈던 거죠. 근데 한 5년쯤 돼서 그 아들이 지금까지 내는 모기지가 얼마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노 부부는 억장이 무너진 거죠. 억장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당장 그 집을 팔아버리고 그 얘기했던 돈을 다 주고 싸걸새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아주 힘들게.
자, 그러면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한 아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게 다 며느리 때문인가요? 그 아들도 이제 며느리랑 살고 그다음 자식들을 낳고 그것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또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노부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배신감을 크게 느낀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우일한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가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 정도는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비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 홀라당 다 물려주면 피곤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노후 이제 나이가 막 들게 되면 이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병원을 가면서 이제 병원비가 점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비용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은 항상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아세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걸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저렇게 빌고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이러면 쓱 넘어가는 거죠. 쓱 넘어가서 그것도 괜찮겠네 뭐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자식하고도 관계가 멀어지고 뭐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자식들이 다 가져갑니다. 죽게 되면요 상속 다 하게 됩니다. 그 상속세를 좀 적게 세금 내야죠. 그 상속세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정의하는 것은 뭐 정의는 좋습니다. 뭐 집이 여러 채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정의하고 나누고 그래서 종부세도 줄이고 이런 좋아요. 하지만 본인이 죽을 때까지 이 정도는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틀어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되는 거는 뭐 일찍 주는 건 괜찮지만 본인이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정도 금액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충분한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뭐 아들이 사업을 한다, 뭐 확장을 한다, 뭐 새로운 집을 사간다, 뭐 집을 합치자 그런 얘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자식하고 부모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은데요. 이 갈라놓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거죠. 서로를 위한 거. 자식도 그 뭐 며느리하고 혹은 남편하고도 사위하고도 살아야 되는데 그 사위 혹은 며느리 그러니까 자식은 있지만 그 자식의 남편 혹은 아내 사위 며느리는 피를 한 방울도 섞지 않은 그런 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가정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신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히 여유가 되는 그 정도의 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식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죽으면요 어차피 자식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는 자신이 꼭 필요한 돈은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 홀라당 주는 일을 했을 때는 나중에 피곤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